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열 노무사의 땅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그 첫 시간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장을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뭐 집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난다거나 집에 계신 배우자가 생각난다거나 뭐 아이들이 생각난다거나 다양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뭐 먹고 살지? 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뭘 먹고 살지? 라는 그러한 고민이 보통 이제 실업급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통 실업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요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실무 측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의 의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직장에서 근무하다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을 하여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일정 기간 생계비,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실무에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떤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없고 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것들이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오해를 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업급여는 이 실업 상태에 있는 건 맞지만 생계비나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분들이 다시 구직을 하여서 뭔가 구직 활동을 통해서 다시 취업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다시 임금을 받거나 이렇게 수입을 얻는 그러한 제도를 이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급여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이 구직급여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게 있고요.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구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법 제4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서 180일 이상이 될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6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되냐면 이 180이라는 게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개념이냐라고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보통 주휴라는 개념 때문에 일요일은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해석되는 회사가 있고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는 사실 이 180일 안에 포함이 되는 게 맞는데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이게 실무적으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보험 단위 기간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말이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네,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거나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일정 금액 이상을 횡령을 했다거나 어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거나 이러한 어떤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게 되면 실업 상태에 있어도 이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지를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회사를 나가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 회사를 이직하거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이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다음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러한 요건들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실무적으로 오해하시거나 잘 알지 못하는 딱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이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실무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또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회사를 떠나게 될 때 보통 이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 아니면 어떤 기간 만료를 해달라 이렇게 약간 부정한 수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도 어떤 지원금을 받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를 하되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자 쪽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본인이 어떤 이직을 하거나 사직을 하는 경우에 그 안에 2개월 이상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세 번째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네 번째가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다섯 번째가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그러니까 휴업수당이 보통 평균임금의 70%를 받게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70% 미만을 지급받은 이러한 5가지의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였어도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딱 기억에 뒀다가 여기에 맞게끔 처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를 살펴보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각각 개별법에서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이 처벌을 떠나서 내가 실업급여를 이러한 사유로 사직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를 가지고 내가 사직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경우는 5번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권고사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는 희망퇴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이제 법적으로는 정리해고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따른 작업 형태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사직서를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은 아마 실무적으로 많이 보셔서 알게 되실 거예요.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면 제가 뭐 결혼으로 인해서 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게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좀 회사를 떠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경우가 거기에 딱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즉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데 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요즘에는 이제 뭐 KTX도 발달이 돼 있고 비행기도 있고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의 교통수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상의 교통수단은 뭐 버스가 됐던 아니면 어떤 뭐 자가용이 됐던 이런 식의 교통수단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KTX는 여기서 말하는 통상의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1000원 정도의 거리도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뭐 보여질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경우가 어떨 때 되냐면 사업장에 이전을 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정근을 가거나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게 결혼으로 인해서 가는 이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4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프시는데 내가 부모님을 좀 간병을 해야겠다. 그래서 휴직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8번에 나와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근무하시는 뭐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안전상의 위협을 계속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나는 그만두겠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 이런 식의 뭔가 내가 질병상 더 이상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 종류 전환도 안 되고 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을 첨부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번은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이제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를 많이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임신, 출산, 이러한 육아휴직, 그다음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이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안 됩니다. 우리는 했을 때 이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어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주의 사업 내용,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취업 당시와 법령에서 금지하는 이러한 재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그래 자발적 사직을 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봐주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정년 도래나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가끔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이 나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년을 도래하는 경우에도 12호 항목에 있죠. 마찬가지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정년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좀 다양한 요건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더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